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캐페뉴스입니다. 어제는 한인의 문화센터 방송이 있어 뉴스가 하루 쉬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인타운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어젯밤 한인타운 7가와 뉴햄셔에서 차량 강도 총에 맞은 10대 소년이 숨졌습니다. LA시 의회가 어제 표결을 통해 10지구 시의원 헤더 허트를 임명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임기를 채우게 돼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라마단 기간 발생에 경찰을 긴장하게 했던 한인타운 이슬람센터 증오 낙서범이 체포됐습니다. 미장원에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13살 소년이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뺑소니범은 체포됐습니다. 길고 긴 겨울 폭풍으로 LA 시내 도로들은 누더기처럼 곳곳에 팟홀이 숨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너 소스니거가 삽을 들고 직접 팟홀을 메우는 장면이 목격돼 화제입니다. LA가 미 전국 대도시들 중 가장 이웃에 관심이 없고 자원봉사 참여가 적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뉴욕 경찰이 논란 속에서도 결국 로버트 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캐페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어젯밤 한인타운 한복판인 7가와 뉴햄셔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차량 강도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에서 차량 강도 사건이 발생, 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0분경 한인타운 7가와 뉴햄셔 거리에서 차에 타고 있던 17세 딜레 라미레즈가 차량 강도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라미레즈는 한인타운에서 1.5마일 떨어진 올림픽과 벌링턴 애비뉴의 7-Eleven 스토어 앞에 세워진 닛산 알티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라미레즈는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었으며 한 남성이 다가와 금품을 요구하다 총을 쏘았습니다. 괴한이 총을 쏘자 이 차량 운전자는 차를 운전해 도주했으며 라미레즈의 시신이 올림픽과 벌링턴 7-Eleven 앞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카페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LA 시의회가 10지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의회는 어제 헤더 허트 임시 시의원을 10지구 정식 시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는 뇌물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리들리 토머스 전 의원의 시의회 퇴출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선거로 뽑은 대표를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궐선거를 준비했던 후보들은 시의회의 처사가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의 퇴출로 공석이 된 10지구 시의원에 헤더 허터 시의원이 결국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는 보궐선거 없이 헤더 허터 시의원이 2024년 12월까지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됐습니다. 11일 LA 시의회는 헤더 허터 시의원 임명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대 반대 1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의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허버 윌슨 전 시의원이 임시 시의원에 임명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헤더 허트가 임시 시의원에 임명되는 등 한인타운 10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년간 사실상 선거를 통해 뽑힌 주민 대표자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의 퇴출로 공석이 된 10지구 시의원을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며 선거를 통한 시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헤더 허터 시의원에게는 투표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그레이스 유 변호사 등 예비 후보자들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샌퍼란도 밸리 2개 지역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시가 민주주의에 기꺼이 투자해야 한다며 선거 비용을 이유로 든 크리커리안 시의장 등을 비난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라마단 기간 중에 발생한 한인타운 이슬람센터 증오 낙서범이 다행히 신속하게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최대 절기인 라마단이 한창이던 지난 9일 한인타운 이슬람센터에 반이슬람 증오 낙서를 하고 기물을 파손했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11일 남가주 이슬람센터 증오 낙서범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43세 카를로스 모란으로 증오 범죄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슬람 최대 성월인 라마단이 한창인 지난 9일 오전 12시 40분경 버몬트 애비뉴 코리아타운 이슬람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후드티, 검은색 비니, 검은색 그래픽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버몬트 북쪽으로 향하기 전에 이슬람센터 건물에 유성 마커로 증오 낙서를 했으며 이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올림픽 경찰서 순찰 경관들이 인근 샤로플레이스와 오가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사람을 발견하고 체포했으며 용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를로스 모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이슬람센터 측은 이 증오 범죄는 우리가 모든 형태의 증오, 편협함,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로서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고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라는 8만 5천 달러 보석금을 책정됐고 현재는 구금 상태입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13살 소년이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 결국 다리를 잃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년은 길을 건너다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년을 구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LA 보이라이츠 지역에서 거리를 걷더니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은 소년이 안타깝게도 결국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머리를 잘리기 위해 위티어 블루바드를 건너고 있던 13살 소년 조슈아 모라는 질주하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모라를 친 뒤 쓰러졌다 일어나 혼자서 화를 내더니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장면은 거리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모라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오른쪽 다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뺑소니범 검거에 나섰던 경찰은 11일 뺑소니범 어원 마자너를 체포했습니다. 모라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오른쪽 다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라의 가족은 고펀드미 사이트에 모라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거리는 지금 곳곳이 크고 작은 팟홀들로 누더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팟홀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도로의 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팟홀이 많아 시가 단시간에 팟홀들을 모두 보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어널드 소시니거가 브렌트우드 거리에서 삽을 들고 팟홀 보수 공사를 해 큰 화제입니다. 애쉬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 폭풍 시즌으로 누더기가 된 LA 도로 보수에 터미네이터가 직접 출동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삽을 들고 도로에 나와 팟홀을 메우며 도로 보수 공사를 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슈워제네거는 11일 브렌트우드 지역 한 도로에서 직접 삽을 들고 아스팔트로 팟홀을 메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슈워제네거가 삽을 들고 도로 보수 작업하는 장면을 본 주민들은 차를 세우고 슈워제네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슈워제네거가 보수 작업을 한 파톨은 이 지역에서 수주일간 보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골칫거리였지만 시 정부도 주민들도 나서서 고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슈워제네거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수주간 자동차와 자전거들의 파손 주범이었던 이 파톨에 모든 이웃들이 분노해왔기에 내가 직접 내 팀과 함께 파톨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불어닥친 사상 유례 없는 겨울폭풍과 폭우로 인해 현재 LA를 비롯한 주 전체 도로는 파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포모나 지역 71번 프리웨이에서 50명의 운전자들이 파톨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국은 곳곳에 파톨 보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히고 있지만 시 전역에 수천여 개로 추산되고 있는 파톨이 단기간에 모두 보수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캐플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해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메리쿱스가 미 전국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LA가 미 전국에서 자원봉사 참여가 가장 작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가 미 전국에서 이웃에게 가장 냉담하고 자원봉사에도 무관심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아메리컬프스와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자원봉사와 도시생활, 발렌티어링 앤 시빅 라이프 인 아메리카 보고서에서 LA와 리버사이드가 전국 대도시들 가운데 최하위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1년 동안 전국 12개 대도시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 현황은 단체 등에 의한 공식적 봉사활동과 이웃 간의 상조 등 비공식적인 봉사활동이 모두 고려됐습니다. 리버사이드는 주민의 9%만이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LA는 15.1%로 꼴찌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형제의 브라덜리 러브의 도시란 닉네임을 가진 필라델피아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단체 가입률이 28.7%로 전국 1위였습니다. 비공식적 자원봉사 현황에서도 LA는 41.7% 주민들이 이웃 간의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답해 역시 하위 3위에 올랐습니다. 비공식 자원봉사 현황에서는 마이애미가 35.5%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아메리컬프스는 이번 조사에서 LA 지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지만 기부금 액수는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전국에서 약 152만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6,640만 시간을 봉사활동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4억 달러 가치에 달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카플라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뉴욕 경찰이 로버트 개를 범죄 현장에 투입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는데요. 뉴욕시와 경찰이 로버트 개를 포기하지 못하고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당국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로 계획을 철회했던 로봇개 디지독을 범죄 현장에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경찰은 범죄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로봇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것이 치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앞으로 나아가 기술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면 도시를 해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디지독은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타임스퀘어에 K5 스니치봇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스니치봇은 1.5mm 크기로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로봇 R2-D2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360도 비디오 카메라, 12개 이상의 마이크, 스피커, 열 감지기를 갖춘 감시 로봇이며 원격으로 조종됩니다. 경찰은 이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번호판 판독 기능은 있지만 사람의 안면 인식 기능은 갖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스니치봇과 함께 4개의 다리로 움직이는 로봇개 디지독을 2대 구입했습니다. 인질극과 같은 사건 현장에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디지독에 위험한 가스를 탐지하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상한 차량에 추적 장치를 쏘는 로봇 스타체이스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디지독을 배치하려는 계획은 2021년 철회된 바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경찰의 과도한 군사화 우려 때문입니다. 진보 성향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형편없는 공상과학 소설을 끔찍한 경찰로 바꾸고 있다며 애덤스 시장은 도서관은 줄이면서 로봇에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캐플런 뉴스 세라피아 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캐플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